안녕하세요. 이제 그동안 이제 이론 강의를 배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교재 뒤편에 보시게 되면은 엑서사이즈 문제가 1단계 엑서사이즈 문제 해가지고 법령편 한 100문제, 수학업 품질관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몇 문제인가요? 수학업 품질관리 쪽에서 82문제, 수화물 표준규격과 품질검사 쪽 우리 박스들 있는데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문제가 총 64문제. 그래서 한 240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확인학습 문제 쪽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문제 좀 준비하라고 한번 예상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준 문제고, 표준 규격 검사 쪽만 또 한 문제를 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다양해요. 4단계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다양한데, 뭐 2단계 확인학습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는 쪽 문제로 하시고, 그 전까지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은 371페이지부터 한 42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생각인데, 그러면 문제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받을 때 실제 풀어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풀어보는 쪽이니까 좀 속도를 빨리 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쪽에 한 240문제를 문제풀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쪽은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면서 답을 찾는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1번 371페이지죠. 표준교육표에 맞는 두 가지 규격. 이것은 포등이라 그랬어요. 표준교육의 두 가지 규격은 포장교육과 등급교육에 있다. 자, 포장교육과 등급교육은 따로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2번, 3번. 그래서 포장교육 쪽에서는 거치방 제설표로 간다. 등급교육은 형크색 신건선이다. 그 파트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단위 쪽에서 무게를 제외하고 그릇이 포장해서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에 나타내는 우리가 보는 3kg, 5kg, 10kg, 15kg, 20kg 이게 기본 사이즈잖아요. 5kg 미만과 최대 거래 단위 이상의 규격은 거래 관행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래 단위예요. 그 다음에 겉포장은 수송용으로 쓰이고 속포장은 구매의 편리성으로 쓰인다. 예전에 그 농품사 쪽에서는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포장재의 종류 6가지를 써라. 그래서 골판지 박스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 PP, PE, PS 폴리에스틸렌, PPC? PVC죠, PVC. 7번에 유전자 변형 대상 농산물의 그 식약처가 조사를 실시하는데 업종, 규모, 거래 품목에 따라서 연 1회 실시한 걸 정기조사라고 합니다. 8번에 이런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8번 같은 경우는 안전성 조사 결과 처리하는 방법 3가지. 이건 처리하는 방법 3가지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속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1회 기출문제에서는 출하 연기 쪽에 정의편을 쓰도록 하는 거. 출하 경우에 공기 중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유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사라진다. 그 기간 동안은 식용 금지하는 것을 갖다 출하 연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조사 결과 조치 이것도 아마 3회도에서 나올 거예요. 결과 조치 3가지. 나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타이틀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하 연기, 용도 전환, 그다음 폐기. 요것 말고도 시행 규칙에 있는 거 있죠. 시행 규칙에 보면은 계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9번에 지리적 특성 가진 우수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왜 가로치기 해놨냐. 이 빈칸치기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품질 향상,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이게 3가지 목적이거든요. 이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빈칸치기 제가 가로를 쳐놓은 부분도 유념해서 보시기로 하고 식약처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서 수산물 또는 수산관품 생산, 이용, 사용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실시하는 4가지 항목이 농지, 어장, 용수자재. 왜 농지가 나왔을까? 농지 쪽에요. 우리 그 미꾸라지 양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거절 사유, 지적 표시 등록 거절 사유 세부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산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원산지여야 되고 그 지역에서 가공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것이 아닌 경우는 등록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우수성이 국내외에 알려져 있어야 되고 생산된 역사, 해당 그 지역의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에 등록 거절된다. 해당 품의 명상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 본질적으로라는 표현이 우리 수품사 쪽이 아니라 농품사 쪽에서 기출이 나왔어요.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생산 환경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기인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등록 거절 세부 사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제 강의를 쭉 따라오세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머릿속에서 메모리 리바이벌 하는 정도니까요. 식약처에서 농지 어장 영수 자재에 대해서 수산물 안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두 개의 단계가 존재를 하죠. 하나는 생산 단계 또는 저장 단계 및 출하 직전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생산 단계에서는 총리령이 관련 법이고, 생산 단계 저장 직전 단계는 식품위생법이 주법인데 그 외에 기타 법들, 이렇게 돼 있어요. 13번에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거래 및 수출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산물의 품질, 규격, 검정에 대한 얘기죠. 품질, 규격, 성분, 잔류물질, 그리고 농지, 어장, 용수자재 등의 품위, 성분, 유해물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정, 검사 검정이 있잖아요. 검정의 정의편입니다. 검정의 정의. 수산물의 품질, 규격, 성분, 잔류물질과 그리고 생산물의 여기는 농지어장 용수자재의 품위, 성분, 유해물질 등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무효심판 청구 사유, 지적표시 쪽에 가면 무효심판이 있잖아요. 취소심판하고 무효심판 청구 사유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 거절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그 다음에 등록이 되긴 됐으나 해당 산지에서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효심판 사유. 그다음 취소 청구 사유가 15번에 있죠. 그래서 취소 청구 사유 대표인 것은 정관상의 회원 가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적표시 등록단체 또는 소속단체원이 지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적 출처에 대해서 혼동한 경우가 두 번째 항목이고, 첫 번째 취소심판 청구가 또 하나 있죠. 그게 해당 사용자 단체, 생산자 단체에 가입을 금지하거나 사실상 가입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정관이 있는 경우는 또 취소심판 사유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두 번째 파트예요. 소속단체원이 뭔가를 잘못 쓴 거죠. 지적표시 등록지품을. 그래서 잘못 사용해서 상품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거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적 출처에 대해서 혼동하게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 사유가 된다. 이런 용어를 좀 정리를 했고요. 이력 추적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력 추적 관리에 대해서 생산자 파트의 생산자 쪽이죠. 생산자의 등록 사항이죠. 그래서 다 골라 써라. 보기를 주고 골라 쓰게 하는 거잖아요. 생산자의 주소, 양식장 위치, 면적, 생산 계획량. 이것은 생산자 등록 사항입니다.